228페이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매입 매출 전표에 매입 관련 자료를 쭉 입력을 했었거든요. 그 수행 결과가 거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 결과를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쭉 보시면은 9월 5일 거래는 51번 과세 매입으로 했었고 매입 부가세 대거금으로 회계 처리했다는 거. 네. 기억나시죠? 그리고 신규 거래처를 등록할 때 네. 여기 전표 입력 단계에서 플러스 키를 누르고 회사 거래처 이름을 입력한 다음에 거래처 코드 입력 가지고서 수정 누르면 이와 같은 창이 나와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입력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0일 거래는 51번 과세거래 혼합 분계를 해가지고 계약금과 외상 50%씩 아니군요. 계약금이 450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으로 했었고요. 역시 매입 부가세는 부가세 대거금으로 정리했다 하는 거 기억나실 거고. 그 다음에 9월 15일 거래는 51번 과세 매입이고 혼합 분계해서 컴퓨터를 매입한 거. 개정 과목을 비품으로 우리 고쳐주어야 되죠. 기본이 상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혼합 분계해서 대변을 미지급금으로 해주시고 역시 매입 부가세는 부가세 대거금이고 이것을 고정자산 대장에 등록해라 할 때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 화면에 가셔가지고 이와 같이 등록을 했었습니다. 이때 금액은 4번에 여기 신규 취득 및 증가난에다가 공급가액만 입력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수행 5번은 9월 20일자 FAT 교육 미래교육원의 전자계산서를 보고 우리가 입력을 했죠. 그래서 53번 면세 유형으로 면세 매입 유형으로 입력을 했고 교육비는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현금 분계해가지고 차변의 상품을 교육훈련비로 고쳐주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수행 6번은 거래처에 선물할 액자를 구입했던 세금 계산서였죠. 전자세금 계산서. 그래서 54번 불공, 공제받지 못하는 전자세금 계산서는 54번 불공 유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불공제 사유를 선택하는 팝업이 나오는데 거기서 사유 정확히 선택하고 선택 누르셨죠. 그리고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했기 때문에 현금으로 했고요. 차변의 상품을 접대비로 우리가 수정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9월 25일 거래도 54번 불공 유형이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자동차를 샀죠. 승용차. 그래서 1000cc 초과하는 8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비영업용 승용차를 샀을 때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이 세금 계산서는 54번 불공 유형으로 우리가 입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금은 다음에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혼합으로 해서 차변의 상품을 차량 운반구로 고치고 대변의 미지급금으로 개정 과목을 입력했습니다. 이때 차량 운반구의 취득 금액은 공급가액만이 아니라 부가세를 포함했다는 거. 부가세 대거금 분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고정자산 등록 우리가 잘 했습니다. 이것도 단기에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고정자산 등록할 때는 4번 신규 취득 및 증가 이 항목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수행 9번에서는 업무용 승용차 등록 강란에 해당을 입력. 업무용 승용차 등록번이었죠. 그래서 기초정보관리에 있는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에 가가지고 여기 코드 입력한 다음에 고정자산 코드를 불러낼 때는 여기 물음표 단추 눌러서 선택해 주시면은 6번까지 완료가 되고
여기 기초주행거리부터 또 밑에 보험 기간까지는 우리가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수행 10번은 카드 거래, 57번 카드 과세 매입. 광고 목적으로 마우스를 구입한 거였는데요. 그래서 57번 카드 과세 매입으로 유형을 선택했고, 분계 유형은 4번 카드 분계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차변의 광고 선전비, 상품을 광고 선전비로 고쳐 주셔야 되고, 부가세는 공제 가능하니까 부가세 대급금, 이런 분계가 되죠. 카드 거래는 대변의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시티카드, 카드사가 되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수행 팁 233쪽에 수행 팁 한번 살펴볼게요. 매입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 53번 면세 매입, 그리고 54번 불공 매입, 57번 카드 매입 범위에서 출제가 됩니다. 매입전표 입력 시 상단부의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명이 하단의 분계 거래처에 자동 반영되므로 시험에서 하단 분계의 예금이나 카드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거래처를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드 거래처는 카드사를 잘 선택하면요, 수정하지 않아도 고쳐져서 거래처에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이나 예금 관련 계좌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기 때문에 은행으로 꼭 수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234페이지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이 부분은 우리가 앞 시간에서 공부하면서 일부러 왔다 갔다 하면서 부속 서류를 쭉 보면서 실습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냥 여기 훑어만 봐도 뭔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먼저 세금계산서 합계표. 우리가 전표 입력하고서 세금계산서 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매출 매입으로 작성되는 걸 보셨죠.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거래 유형, 즉 11번 과세 매출, 12번 영세 매출, 이 부분과 또 매입 쪽에서 51번 과세 매입, 52번 영세 매입, 54번 불공 매입, 55번 수입 매입, 이것은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다 해본 것은 아니고 매출에서 11번 해봤고요, 매입에서 51번 과세 매입과 54번 불공 매입을 해봤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실습 문제가 없어서 안 했던 거예요. FAT 1급에서는 영세 매출, 이건 출제가 안 되는데요. 영세 매출은 뭐냐면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매출한 겁니다. 그러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의 매출이 뭐냐면은 수출제와 임가공을 국내 업체끼리 하는 경우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수출제와를 수출을 하는 회사가 있고 그것을 가공이나 제조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수출을 하는 회사가 외국으로부터 수출 오더를 받아서 국내에 있는 모 제조업체 또는 가공업체를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요. 그러면 공급하는 그 제조업체, 가공업체는 이 매입을 해서 수출할 회사, 그 회사를 대상으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매 확인서 또는 내국 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거래에 해당이 됐죠. 자, 그래서 영세율 매출, 요게 세금 계산서 발급권이 있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수출 중에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는 것은 외국 기업에 직접 수출하는 경우, 이건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 없죠. 근데 국내 업체 간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그러나 FAT 1급에는 안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출제가. 그 다음에 매입에서도 세금계산서는 제가 어제 앞 시간에서 수업할 때 세금계산서 매입은 50일 아니면 54다. 예, 이렇게 딱 찍어서 말씀드렸잖아요. 51번 아니면 54다. 세금계산서 매입은. 그거는 FAT 1급 시험 볼 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영세 매입도 있고 수임 매입도 있죠. 우선 영세 매입은 저기 매출에 이 영세 매출의 상대 회사가 영세 매입이죠. 예. 자, 영세 매출, 영세 매입. 이게 국내 업체 간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회사란 말이에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그러니까 한 회사가 영세 매출을 했으면 그 매입한 회사는 영세 매입을 한 셈이죠. 예, 똑같은 영세율 세금계산서 건입니다. 그래서 저기 12번에 대응되는 매입이 52번 영세 매입이에요. 이 회사가 발행하면 이 회사는 영세 매입으로 입력을 하는 거죠. 우리 과세 매출과 과세 매입이 서로 대응되는 거죠. 어떤 회사가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매출을 했다 그러면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매입한 회사가 당연히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거래가 이 거래는 이 거래와 서로 대응되는 거래라는 것이죠. 매입 쪽에서는 51번이고 매출한 회사는 1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하듯이 12번과 52번은 그런 관계입니다. 자, 54번에 대해서는 앞 시간에서 잘 말씀드렸고, 그러면 55번은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뭐냐? 이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FAT 1급에 안 나오는 것이지 TAT에서부터는 이게 나와요. TAT 2급, 1급에는 수입 매입 세금계산서가 나옵니다. 55번도 그러니까 세금계산서예요. 그러면 수입 매입이다. 이게 뭐냐면은 수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입을 만약에 일본에서 수입했다. 그러면 일본의 무슨 회사가 우리나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예. 그러면 누가 발행을 하느냐? 세관장이 발행을 합니다. 세관장이. 예, 그래서 뭐 인천 세관을 통해서 수입을 했다. 그러면 인천 세관장이 공급자가 되어서 수입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수입 세금계산서예요. 그래서 세관장이 발부한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55번이에요. 네, 55번. 그래서 세금계산서도 이렇게 매입에 4가지, 매출에 2가지 선택이 있었는데 FAT 1급 시험 볼 때는 11번, 51번, 54번 이렇게 3개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라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 관련된 유형의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반영된다. 그래서 우리는 조회해서 확인해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계산서 합계표. 네, 계산서 합계표도 우리가 어제 열어봤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매출에서는 패션 잡지, 또 매입에서는 FAT 교육, 미래교육원에서 FAT 교육받은 거. 그래서 매입 매출 입력 시 계산서를 발행한 거래가 13번 면세 매출이었고, 반대로 또 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는 53번 면세 매입 유형이었습니다. 계산서는요 이렇게 2개밖에 없어요. 13번 아니면 53번. 그래서 계산서 거래는 FAT 1급에서도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계산서 관련 문제가 매입 매출에서 다 나올지 아니면 매입이나 매출 중에서 하나는 나올 거예요. 2개 다 안 나오더라도 매출에서 하나 나오든지 아니면 매입에서 나오든지. 그래서 파란색 계산서가 있으면 53번 유형 선택하시면 되고, 빨강색 계산서면 13번 선택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13번은 빨강색. 13번은 빨강색 계산서. 그리고 53번은 파란색 계산서다. 이렇게 색깔로 기억을 하셔도 좋아요. 이것도 다 이게 오자 들어가는 건 전부 파란색입니다. AT 시험은 그 문제를 컬러로 인쇄한다는 또 특징이 있거든요. 이 한국 공인회계사에서 시험을 볼 때는 그 시험지가 컬러예요. 네. 그 옛날에 한국 세무사회 전산회계 시험 보면은 시험지가 그냥 흑백입니다. 굳이 컬러로 안 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예, 그 한국 세무사회 전산회계 시험에는 그림이나 이런 게 이미지가 별로 없어요. 예, 시험이 다 이렇게 텍스트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페이지도 얇게 나오죠. 자, 근데 AT 시험은 처음에 개발했을 때 바로 이 전산회계 시험하고 차별화를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후발업체니까. 예, 그래서 그 차별화에 가장 크게 부각된 차별화가 바로 모든 시험 문제를 실무 위주로 출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다 시험 문제에다 더 넣어주는 거죠. 그거 보고 전표 입력하시라. 네, 아주 대단했었어요. 그래서 야, 문제는 그냥 시험지 양이 엄청 많은 겁니다. 네, 시험지 양이 엄청 많아요. 자, 그러기다가 이제 컬러로 나오니까 우리가 딱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계산서 파란 거 하면 53번. 계산서 빨간 거는 13번이에요. 네. 여기서 계산서라는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13번, 53번을 면세라고 해서 13번, 53번 선택하시면 안 돼요. 네. 반드시 계산서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만약에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쌀을 샀는데 쌀을 사고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렇다면 53번으로 입력해야죠. 계산서 발급받았으니까. 근데 쌀을 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법인카드로 쌀을 샀어요. 그건 53번 아닙니다. 53번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FAT 1급에는 그게 문제를 내지는 않는데 여기 유형 중에 잘 보시면 매입 중에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거 53번 면세 매입이란 말이에요. 자, 농협에서 쌀을 사고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면 53번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근데 신용카드로 샀네. 회사 법인카드로. 그러면 여기 쭉 보면 뭐가 있을까요? 예, 여기 58번에 카면이라고 써 있죠. 카드로 면세 재화를 매입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어제 아마 유형 설명하면서 지금 FAT 1급에 나오는 유형을 여러분이 제대로 다 이해를 나중에 하는 단계가 되면 이거 꼭 문제를 풀어서가 아니라 그냥 보면 오, 카과를 여러분이 해봤잖아요. 카과. 57번 카과가 신용카드로 과세재화를 매입하고 매입세에 공제받는 건이 카과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카면 알게 되는 거죠. 아, 쌀, 채소 이런 거 카드로 산 거가 이게 카면이구나. 면세제와 카드로 산 거. 카형도 자연히 알게 됩니다. 카드로 영세율 매입을 한 거예요. 예, 카드로. 예. 우리가 52번 영세라는 것은 52번에 있는 이 영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영세율 세금계산서라고 그랬잖아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서 거래가 대부분이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카드로 영세율 거래를 카드로 할 수도 있어요. 신용카드로. 그게 카형이고. 이렇게 해서 이걸 점차적으로 여러분이 아시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용카드 매출거래 발행직계표는 17번이죠. 여러분이 17번 카드 가맹점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고객에게 소매 같은 걸 하면은 카드 매출이 많이 발생합니다.
바로 17번 카드과세. 그 매입 매출 전표를 이 유형으로 입력하게 되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에 자동 반영돼요. 근데 만약에 자동 반영 안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거기에 가면 불러오기 단추 있는 거 그때 어제 보셨죠? 예. 자동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위에 불러오기가 있어요. 불러내시면 됩니다. 또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금액 합계표. 자, 발행한 회사가 있으면 그 카드를 받은 회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증빙을. 그게 바로 매입 입장에서는 수령금액 합계표입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57번 카드과세 매입에 입력하면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졌죠. 어제 봤었죠? 네. 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시 세금 계산서 수취분 중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 유형 바로 54번 불공 유형으로 입력했던 것에는 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탭이 한 4개가 더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더 급수 단계를 향상시켜 나가면서 그 옆에 있는 탭에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게 된다. FAT 1급 단계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까지만 작성하는 거. 이거 별도로 작성할 필요도 없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 거. 보셨다 하는 거. 그러면 수행 내용에 뭐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수행 1번 234페이지 수행 1번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에 총 매수와 총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자,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를 물어봤으니까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전자난을 봐야 되겠죠.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세금 계산서 합계표 가가지고 7월부터 9월로 조회합니다. 자, 정기에서 엔터 하시고요. 정기에서 엔터 하시고 전자세금 계산 여기 전자난이죠. 매출처는 4곳이고 매수는 5매. 그래서 질문이 뭐였나요? 총 매수와 총 공급가액. 그러면 거기에 맞는 답은 매수는 5매, 공급가액은 1억 1,000만 원. 이 부분이 답이 되겠네요. 자, 수행 내용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개만 더 해보고 가겠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서 들어가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수행 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행 5번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한 매입거래의 매입세액은 얼마냐.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금액 합계표라는 게 있었죠. 가보시면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여기 들어가셔서 7월부터 9월로 입력을 합니다. 7월부터 9월로. 저장된 데이터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해야 새로 작성이 되고요. 모든 데이터는 삭제되고 거래 내용을 새로 불러옵니다. 새로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저는 뭐 저장해 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여러분 저장 안 하신 분은 이걸 안 물어보고 그냥 작성이 될 겁니다. 네.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금액이 딱 이 마우스 현웅컴나라에서 마우스 산 거 요 한 건이었어요. 조회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물어본 질문은 매입거래의 매입세액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매입세액이 6만 원이다 라고 이걸 보고 답으로 찾으시면 되겠죠. 6만 원이다.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부속서류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볼 필요는 없겠어요.
쭉 말씀드렸고요. 이 부속 서류라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는 서류가 부속 서류입니다. 신고서 맨 앞에 있는 거 우리 여기 부가가치세 원이라는 박스에 맨 첫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서 있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요거 하나만 내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것과 관련된 부속 서류가 있으면 그거 다 같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속 서류 하면은 요 아랫부분에 여기 있는 걸 말하는 거고, 신고서는 맨 위에 있는 거 이게 신고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속 서류가 우리 FAT 1급에서는 메뉴가 지금 5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나중에 급수를 TAT 2급이나 1급으로 바꾸어서 로딩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 보시게 되면 이 안에 이게 꽉 차 있어요. 메뉴가 부속 서류가 이거보다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마다 이게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부속 서류만 발생하는 거죠. 모든 회사가 신고할 때 여기 있는 부속 서류가 가령 15개가 있다 해서 15개 부속 서류를 모든 업체가 다 내는 게 아니에요. 해당되는 거 없으면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회사든지 세금계산서 거래는 있을 것이고 이건 다 낼 겁니다. 계산서도 매입이 있기 때문에 뭐 쌀을 산다든가 이런 게 뭐 식당에 쌀을 샀다든가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서 합계표도 거의 다 해당이 되고, 신용카드 거래 많이 하니까 소매 같은 거 많이 하는 회사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 이거 당연히 제출해야죠. 그 다음에 법인카드로 돈 많이 쓰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 이것도 당연히 제출을 하겠죠. 자, 매입세의 불공개 내역도 꽤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있는 회사는 무조건 이런 일이 발생하겠죠. 네. 그러니까 FAT 1급에 나오는 부속서류 요 5개는 거의 모든 업체가 다 기본으로 필요한 부속서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뭐가 있을지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여기에 있는 것은 그 특정 업종에만 필요한 부속서류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 도소매업에서 다 공통으로 필요한 것은 FAT 1급에 다 넣어놨어요. 매입세의 불공개 내역까지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는 필요한 업체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업체도 있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2절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면 우선 신고서가 잘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고서를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전표를 입력하면서 왔다 갔다 우리가 입력한 전표가 1번에 들어갔는지 10번에 들어갔는지 어느 항목에 반영이 됐는가를 왔다 갔다 보면서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뭐 그 밖에 이런 여러 가지가 통합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것을 세부적인 것을 조회하실 때는 이렇게 세부적인 것을 조회할 수 있는 팝업창을 볼 때는 공동으로 쓰는 키가 있습니다. 탭키. 해당되는 뭐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여기에 금액이 하나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탭키를 누르면 그 상세 내역을 명세를 볼 수가 있어요. 명세를 보는 게 탭키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밑에 주위에 나오네요. 탭을 누르면 자세한 화면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이 아닌데 우리가 입력했던 면세 매출, 그 잡지 같은 거 이런 거는 여기에는 안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상단에 과표라고 있었죠. 과표를 누르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뒷면에 들어가는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표. 자, 그래서 자,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려면은요. 지금까지 매입매출 전표 입력한 상태로만 신고할 수가 없어요. 과세기간 종료일로
1년에 과세기간 종료일이 4번이 되겠죠. 법인 기준으로. 네. 한 과세기간에 매출이 1억 5천만 원 이상 되는 법인 기업이다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4번은 해야 됩니다. 1년에.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이렇게 4번을 해야 되니까 부가가치세 정리분계도 4번 해야 돼요. 부가가치세 정리분계. 이걸 해야 납부할 세액이 제대로 회계 처리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 신고서에는 이미 반영은 됐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그런데 회계 처리는 아직 안 된 거예요. 회계 처리.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아까 이미 전표 입력함으로써 작성은 다 됐습니다. 네. 그것을 회계 처리해야 돼. 그걸 바로 정리분계라고 합니다. 자, 부가가치세 정리하는 분계는요. FAT 1급 시험에서는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 자,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즉 부가세 예수금에서 매입세액, 즉 부가세 대급금. 네,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우리가 입력하면서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 인식하면서 우리가 입력했죠. 그래서 매출세액은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으로 정리가 되었고, 매입세액은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으로. 이건 자산이었고, 부가세 예수금 이거는 부채였죠. 그래서 대변의 부채 증가, 또 부가세 대급금은 차변의 자산 증가하면서 입력했잖아요. 이 두 개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기간 종료일인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정리하는 분계를 하고 그 차액을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는 미지급 세금으로, 환급받아야 될 세액이 있을 때는 그 차액은 미수금으로 분계를 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 왜 미지급 세금이냐면은 결산일 종료일 날 회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3월 31일 날 분계를 하는데 세금을 3월 31일 날 내는 게 아니라 4월 25일 날 낼 거예요. 그래서 25일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합니다.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금이 아니라 미지급 세금. 네. 자, 여러분 미지급자 들어가는 유사한 개정 과목이 3개가 있어요. 지금까지 언급된 게 미지급 금, 미지급 비용, 미지급 세금, 이렇게 3개 나왔네요. 쓰는 용도가 다 달라요. 네. 미지급 금 하면은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그 식사비를 다음에 지급하기로 했다 하면 그게 미지급 금입니다. 가구점에서 의자를 사고 사무실에 사용할 의자를 사고 의자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하면 그게 미지급 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지급 비용은 우리가 결산 수정 분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지급 비용. 12월 달 임차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 약정이 매달 다음 달 5일 날 지급하기로 약정이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회계 처리는 12월이라는 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12월 31일 현재 그것을 비용으로 인식해야 돼. 그러나 지급하는 날은 내년 5일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인식해 주는 거예요. 그게 미지급 비용이에요. 용도가 다르죠. 그 다음에 지금 나온 미지급 세금은 세금을 내야 될 기일은 남아있고 회계는 오늘 처리해야 돼요. 그게 미지급 세금이에요. 그런 경우가 부가세 정리할 때도 미지급 세금이 나오고 법인세 정리할 때도 결산 때 미지급 세금이 나와요. 12월 31일 날 결산을 할 때 미지급 세금은 나중에
3월 달이 되어서 법인세 세무조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법인세를 납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대변에 미지급세금을 인식하는, 지금 이 경우와 똑같다 이거. 자, 미수금은 그 반대의 경우죠. 그래서 반대의 경우는 우리가 과세관청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 미수금이고, 우리가 과세관청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앞으로 내야 되는 거, 그게 미지급세금이에요. 자, 그러면 밑에 봅시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를 먼저 보면은요,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부채 감소. 자, 납부할 세액이 많다는 것은 부가세 예수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가세 예수금이 10만 원이라고 볼게요. 매출세액이 10만 원이라는 얘기고요. 부가세 대급금은 6만 원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매입세액이에요. 그러면 미지급세금은 어떻게 되느냐? 예, 미지급세금은 납부할 세액이 4만 원이 된다, 이런 말씀. 매출세액이 4만 원, 만 원이니까 우리 회사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빼고 4만 원은 내 돈이 아니니까 세금을 납부해야죠. 그것이 미지급세금이에요. 그럼 밑에 있는 잡이익은 뭐냐 하면은요, 여기 밑에 주의라는 곳에 이렇게 설명을 넣어놨어요. 잡이익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정리분계할 때 잡이익이 오는 경우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전자신고할 때 바쁜데 세무서 안 오고 전자로 신고해줘서 고맙다라고 생각했는지요? 예, 만 원을 세금을 빼줍니다. 그걸 우리가 전자신고 세액공제라고 그러는데, 애정신고 때는 반영을 안 해줘요. 확정신고에만 반영을 해줍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애정신고나 전자신고를 모두 전자로 신고하는 회사라 하더라도 만 원 그 세액공제 해주는 것은 확정신고 때만 적용받을 수 있다. 그것도 좀 이론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애정신고는 법인만 일단 해당이 되죠. 그런데 확정신고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다 해당이 되죠. 사무실이 아주 복잡하겠죠. 전부 다 방문 접수를 하게 되면, 확정신고 때는. 그러니까 확정신고 때는 이런 이벤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자신고를 유도한다, 뭐 이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예. 전자신고 자체에서 뭐 해준다 그러면 애정신고 때도 해줘야죠. 어떻게 1년에 2번은 해주고 2번은 안 해주는 이유가 그것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게 확정신고 때였다, 3월 31일이 아니고 지금 이 분계가 6월 30일 분계다 그러면 전자신고했다면 세액공제 만 원 받겠죠. 만 원 받으면 납부할 세액은 만 원이 빠지는 거예요. 그만큼이 납부할 세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분계를 해야 돼요. 어디에다가? 일반 전표에다가. 일반 전표에다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달 25일 날 납부를 합니다. 납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지급세금은 어디로 와야 돼요? 일로 와야죠. 부채. 미지급세금이 부채거든요. 납부하면서 이쪽에 와서 4만 원 부채 감소되고, 대변에는 이제 우리 회사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해가지고 납부가 되겠죠. 그래서 납부시 분계에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험이 쉽게 나왔다 그러면 납부시 분계로 내줍니다. 납부시 분계는 되게 쉬워요. 차변의 미지급세금, 대변의 보통예금 하면 끝나버리니까. 그런데 정리분계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가지고 이 숫자를 다 확인해야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야, 여러분 여기 아까 그 정리분계하려면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해야 돼요. 해가지고 매출세액 여기 있고 매입세액 여기 있고 납부할 세액 여기 있거든요. 이 숫자를 이용해가지고 정리분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숫자를 이용해서. 그런데 납부시 분계는 자료를 뭘 주느냐? 통장, 보통예금 통장
이체 내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문제 보면 대변의 보통예금, 차변의 미지급세금 그 금액 그대로 분개해 주면 돼요. 자,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는 뭐냐? 아까는 부가세 예수금을 1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부가세 예수금이 6만 원이라고 하고요. 부가세 대급금이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자, 매출세액은 6만 원인데 우리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더 많아요. 거래처한테 받은 매출세액보다 우리 회사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게 아니라 환급을 받아야 될 세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으로 기록합니다. 미수금 돈 받아야 된다. 4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전자신고를 했다면 미수금이 10,000원이 더 느는 거예요. 아까는 자비익이 있으면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겠지만 지금의 경우는 만약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만약에 받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환급세액이 10,000원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10,000원 증가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비익은 없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환급은 언제 신고가 끝나고, 그러니까 만약에 6월 30일 날 신고를 했다. 그러면 신고는 6월 30일 거를 정리했다. 그러면 신고 납부가 언제냐면 7월 25일이 신고 납부일이죠. 신고 납부일 종료일인 7월 25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을 해줍니다. 이걸 우리가 일반 환급 제도라고 그래요. 일반 환급 제도는 30일 내에 환급을 해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기 확정인 6월 30일 날 정리분개하면서 미수금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면 이 돈이 들어오려면 8월 한 24일이나 5일쯤 돼야 들어온다. 7월 25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들어오는 거니까 8월 한 24일쯤 들어오겠죠. 그때 분개를 어떻게 하느냐? 미수금 받았으니까 대변의 자산 감소. 미수금은 자산이에요. 부채가 아니라. 아까 여기 미지급세금은 부채였지만 지금 여기 환급인 경우는 미수금은 자산이죠. 그리고 차변에 회사 환급 통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세무서에 환급 계좌가 등록이 돼 있어요. 환급 계좌.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환급 계좌를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금이 된다. 네, 이 부가가치세 정리분개 어려운 분개 아니에요. 이거는 시험에 꼭 나온다는 사실, 꼭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한번 수행 내용이 지금 했던 정리분개를 문제로 낸 것 같아요. 자, 여기 정리분개는 아닌데 수행 1번에 여러분들이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우리가 쭉 봐왔지만 정확한 용어를 써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걸 한번 해보고 1번 과세표준은 얼마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고 답변을 하라 이거예요. 과세표준은 얼마냐? 그러면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한번 열어놔 보세요. 자, 우리가 전표 입력한 것은 7, 8, 9, 3개월 겁니다. 그래서 2기 예정이에요. 그래서 7월부터 9월로 2기 예정으로 조회를 해주세요.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오에서 새로 작성을 저는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행 내용이 과세표준 잠깐만요. 첫 번째 수행
예. 과세 표준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과세 표준이 어딘가를 확 찾아낼 수 있어야 돼. 9번에 여기가 과세 표준입니다. 아시겠죠? 과세 표준이라 하는 것은요, 이 세액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 이게 과세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칸이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이죠. 여기 금액량이 과세 표준, 여기가 매출세. 그래서 과세 표준 하면은 9번 줄에 있는 첫 번째 칸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네, 바로 옆에 있는 가번이 매출세액. 9번의 가라고 그래요. 이걸 9번의 가. 여기가 매출세액. 그리고 이 9번의 가는 조 위에 매출세라고 하는 별도의 셀이 있습니다. 그것과 항상 일치합니다. 저 위에 있는 것과 매출세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매출세액 이걸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매입세액은 요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의 아래쪽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이 자리. 여기서 매입세액은 17번에 있는 나번, 17번의 나, 이게 여기서 말하는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입니다. 15 빼기 16 차감계, 이게 공제 가능합니다. 총 매입세액은 얼마냐? 그럼 이겁니다. 15번에 요 세액란에 있는 거, 이게 총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냐? 총 매입세액은 8015이고 그 바로 밑에 16번에 있는 요 세, 이게 공제 불가능한 매입세액. 그래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그 밑에 줄 17번에 있고요. 이거 역시 아까 매출세 그 옆에 매입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것과 항상 일치합니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저 위에 있는 매입세라고 하는 것과 일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세액은 얼마인가? 네, 차가감 납부세액하고 요 납부세액하고는 다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것은 그냥 납부세액이에요. 납부세액. 차가감 납부세액은 여기입니다. 차가감 납부세액.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 그 자체, 이게 납부세액인데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차감할 것도 들어가고 가산할 것도 들어가요. 차감할 거다 그러면 여러 가지 공제 혜택. 아까 예를 들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공제세액에 해당이 되고, 가산할 거 하면은 가산세. 애정신고 때 누락한 거, 확정신고 때 하게 되면은 가산세가 붙어요. 그런 것들이 가산세 이쪽에 들어갑니다. 가산세를 이렇게 그냥 숫자만 넣는 게 아니라 이것도 탭키를 딱 치면 가산세 입력어는 보조창이 딱 나와요. 거기다가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 FAT 1급에서는 공제에 있는 이 공제에 있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시험에 나옵니다만은 나머지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출제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항상 똑같다 보시면 돼.
예, 여기 납부세액과 차가감 납부세액은 항상은 아니겠군요. 여기 저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있으면 10,000원 차이가 나겠네요. 예. 그래서 차가감 납부세액 이것은 여기 이 자리다 하는 거 27번. 27번이 차가감 납부세액이고 이것 또한 저 위에 올라가 있어요. 저 위에 이렇게 딱 위에서 볼 수 있도록 여기 이게 차감세가 차가감 납부할 세액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은 우리가 부가가치세 정리분계를 하려면은 요 세 개 숫자를 알아야 돼요. 위에 있는 세 개 숫자.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것이 부가세 애수금. 여기 있는 것은 부가세 대급금. 그 다음에 요 차감세는 미지급 세금.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개정과목. 그래서 그 수행 1번에 그 외에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냐? 아까 보실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6번에는 고정자산 관련 매입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얼마냐 하는 것은 고정자산 매입이 따로 따로 집계가 됩니다. 여기 앞 시간에서도 우리가 체크했었는데 11번에 이게 그랜저하고 컴퓨터 산 것이 여기 11번에 집계가 되어 있어요. 그랜저 세금계산서로 샀죠. 그 다음에 컴퓨터도 세금계산서로 샀었죠. 그 두 개가 여기 합쳐져 있는 겁니다. 11번에 고정자산 매입 세금계산서 수치본.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그 밑에 정리분계를 하고 정리분계를 정리분계 쉬는 게 아니라 그냥 정리분계 하고 끝내는 게 좋겠네요. 네, 왜냐하면 단원이 딱 바뀌어 버려요 다음에. 그래서 쉬는 시간을 좀 조정을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분계까지 하고 쉬는 게 좋을 듯해요. 자, 밑에 수행 2번을 보겠습니다. 제2기 애정신고, 애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참고로 회계 정리를 수행하시오. 자, 정리 날짜는 2기 애정이니까 9월 30일 날짜로 전표 입력해야 돼요. 제2기 애정신고 애정 부가가치세 관련 계정에 대한 정리분계를 수행하세요. 단 거래처 코드는 용산세무서입니다. 거래처 코드가 필요한 계정 과목은 미지급 세금이 있겠죠. 부채니까. 용산세무서를 등록한 후에 거래처 코드를 설정할 거. 용산세무서 상호만 넣으면 되니까 그 전표 입력하면서 간단히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월 30일 정리분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저처럼 이렇게 열어놓으세요. 열어놓으시고 여러분 시험 볼 때도 이 숫자를 시험지에다 옮겨 적느라고 하다가 보면 오타가 날 수도 있고요. 옮겨 적는 것보다 이걸 복사해서 쓰는 게 좋아요. 여러분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거 아시죠? 복사해서 엑셀 복사하듯이 복사해서 갖다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어놓으셨으니까 먼저 매출세액을 먼저 복사를 뜨겠습니다. 자, 매출세 여기 숫자에 셀에다가 클릭하시고 컨트롤 C 복사 뜨시고 전체 메뉴에 가셔서 일반 전표 여세요. 9월 30일을 입력하겠습니다. 9월 30일 입력하셨죠? 자, 부가세 애수금을 우리가 복사를 떴어요. 전표 입력할 때 부가세 애수금은 부채였죠. 그래서 우리가 대변에 부채 증가시켰죠. 정리할 때는 반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변. 구분에다 차변. 그리고
예수 검색해 보면 부가세 예수금 나오겠죠. 예수에 부가세 예수금 있겠죠. 네, 255. 그다음에 이제 거래처는 필요 없어요. 이거는 적요에서 보면은 부가세 대급금과 상계 1번 적요 쓰면 딱 좋아요. 네. 금액은 컨트롤 V. 아까 복사 뜬 거. 네. 그리고 엔터 하시고 줄을 바꿔요. 그 다음에 이제 대변 4번 대변이 부가세 대급금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급 하면은 부가세 대급금 딱 입력되죠. 대급자 들어가는 게 부가세 대급금밖에 없으니까. 자, 이것도 거래처는 필요 없습니다. 엔터로 가시고 적요란에 7번 적요 쓰면 되겠네요. 예, 부가세 예수금과 상계. 그래서 이제 복사 뜨러 가야 되겠죠.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 탭을 클릭하시고 매입세 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C 그리고 일반전표 탭을 눌러서 대변 클릭하고 컨트롤 V 네, 붙여졌죠. 엔터 치면 줄 바꿉니다. 자, 우리가 대변이 숫자가 작습니다. 그래서 대변에다가 납부할 세액을 미지급 세금으로 넣어야 된다 이거야. 미지급 세금. 그래서 대변 4번 대변하시고 미지 하시면 미지급 세금 261번에 있죠. 미지급 세금. 여기에는 거래처를 넣어야 돼요. 미지급 세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신규 거래처 등록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여기 코드란에서 플러스 키를 탁 칩니다. 그러면 땡땡땡땡땡 임시 코드 만들어졌고요. 가로 없죠. 그냥 용산세무서 그냥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은 팝업 창이 하나 나오죠. 여기다가 코드를 넣어주세요. 4002 그리고 엔터 한번 치시고 추가로 입력할 뭐 등록번호나 주소, 전화 뭐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등록하시면 돼요. 자, 적요에는 부가세의 미지급 계상 8번 적요 쓰면 되겠네. 그리고 금액은 복사를 해와도 되고요. 이 경우는 밑에 이거 53 이걸 빨간 글씨를 보고 그대로 입력해도 돼요. 한번 복사를 일단 해다 볼까요? 부가세 신고서 가가지고 차감세 클릭하고 컨트롤 C 일반 전표에 와서 컨트롤 V 했을 때 요 밑에 빨간 글씨가 없어져야 됩니다. 차액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가세 정리분계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형식을 기억하시고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있으면 한 줄 더 늘어나는 거예요. 대변에 자비익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10,000원짜리 자비익. 없으면 그냥 이걸로 끝 나는 것이죠. 자, 하나 더 있습니다. 문제가 수행 2번을 보시면 10월 25일 제2기 애정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답니다. 이거를 분계하라는 거죠. 그러면 10월 20일 날 이것도 일반전표에 넣는 건데요. 대변의 보통예금이요, 차변의 아까 그 미지급세금이 되겠죠. 자, 미지급세금 복사해놨어요. 숫자. 네, 이 미지급세금 복사해놨죠. 안 하신 분은 다시 여기서 컨트롤 C 한번 해놓으시고 날짜를 10월 25일로 바꿉니다. 그리고 대변의 차변의 미지급세금, 차변의 미지 세금 거래처 용산 세무서 적요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건데 뭐 밑에 선택할 것은 없습니다. 네, 부가가치세 납부 이렇게 해주시고 컨트롤 V 내려와서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신한은행
적유는 위에 거 복사하고 가세요.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은 똑같이 컨트롤 V. 네, 이게 납부할 때의 회계 처리입니다. 납부할 때 회계 처리는 아주 간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정리분계가 납부하는 것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정리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예, 납부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면 예, 그때 시험 본 사람들은 운 좋으신 분들. 예, 좀 간단하니까. 그래서 수행 결과를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던 그런 내용들, 수행했던 내용들과 일치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수행 팁에도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시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메인 매출 전표의 입력 그리고 부가가치세 정리분계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질 것은 이제 이 3일 패션의 결산으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